이 키보드랑 꼭 같이 사야 되는 것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스빈입니다. 며칠 전 한 구독자분께서 메일이 왔습니다. 메일 내용을 보잖아요. 전세계 테크 덕후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미친 키보드를 곧 수령하게 되어 이 신기한 물건을 리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검색해보고 찾아봤거든요. 그니까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키보드인 거예요. 처음으로 이 제품이 공개된 건 2022년 12월입니다 근데 그 이후 출시 연기를 2번 정도 했었고, 그래서 정보를 조금 더 찾아보다 보니까 출시 전부터 이 제품이 실체가 있느냐라는 논란이 있을 정도로 출시가 진짜 되냐? 배송이 되냐 마냐 했는데 그 제품을 구독자분이 이제 구입을 하셨고, 그게 이제서야 도착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파이널 마우스 센터피스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랄까, 이 제품은 그동안 세상에 없고 미래에 나올 것만 같았던 키보드의 형상이랄까요? 짧게 정리하자면 디스플레이가 달린 키보드입니다. 우리가 많은 키보드를 리뷰할 때도 그랬어요. 진짜 뭐 숫자, 탱키 위에 작은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녀석들은 많았지만 얘는 그냥 풀로 들어간 녀석이더라고요. 이전에 제가 미리 펀딩을 해놓은 제품이 있습니다. 펀딩템 속에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나요? 플럭스 키보드라는 것을 펀딩을 해놨거든요. 그것도 펀딩한 지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것도 진짜 오냐 안 오냐 라는 말이 많은 제품인데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더라고요. 바로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언박싱을 할 건데, 자, 이렇게 이제 뜯어볼 거고, 이것도 구독자분께서도 펀딩을 했다 보니까 해외에서 온 제품일 거예요. 가격은 $349입니다. 지금 환율로 계산했을 때 대략 한 50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굉장히 고가의 키보드인 것이죠. 50만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자제품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키보드 하나에 50만원이다. 굉장히 비싸죠. 요 브랜드의 이름이 파이널 마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도 제가 처음에 듣다 보니까 정보를 미리 좀 검색을 해봤어요. 보니까 얘가 또 로지텍이나 레이저처럼 주변 기기를 만드는 큰 브랜드는 아니고 주로 경량화된 게이밍 마우스를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독특한 디자인들도 많고 그만큼 호불호도 많고 QC 문제도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또 허접한 브랜드는 아닌 것 같았어요. 왜냐면 그런 것 치고는 프로들도 쓰고 있고 매니아층이 꽤 있어 보였거든요. 그런 브랜드에서 이번에 독특한 키보드를 하나 출시했다. 박스는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이널 마우스의 센터피스 프로라는 녀석이고요. 깔끔합니다. 네, 깔끔하고, 이 파이널 마우스라는 게 미국 브랜드인가? 뭔가 처음에 박스를 열었을 때도 웰컴 투 더 퓨처라고 이렇게 영어로 적혀있죠? 미래에 왔다. 앞으로는 또 이러한 제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디스플레이가 일단 달리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거든요. 액세서리부터 뜯어봅시다. 아닌가? 이거부터 뜯어볼까요? 뭐 사실 아직까지는 크게 감흥이 없는 느낌? 일단 그냥 키보드입니다. 그냥 키보드인데 약간은 실망? 원래 키보드 구입하면 먼지 앉지 말라고 이런 이제 덮개 같은 거를 좀 준단 말이에요. 안 주던 것보다는 당연히 좋지만 퀄리티가 막 엄청 좋은 건 아닙니다. 저렴한 키보드를 구입했을 때 들어있을 정도? 오, 키보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간 커스텀 키보드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브랜드에서 만들었다는 느낌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랄까요? 액세서리도 봅시다. 액세서리도 오, 이건 뭐야? 0.4mm라고 하면서 뭔가 있거든요? 이게 대체 뭐지? 패브릭으로 된 게 커세어 키보드 느낌이 나고, 이건 뭐야? 뭔가 전원 공급을 위해서 A타입을 2개 꽂아줘야 되나봐요. A타입 있고 끝쪽에 C타입으로 하나만 있습니다. 되게 특이하네요.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이 있었습니다. 미리 이 제품의 스펙을 알아보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그 페이지가 닫혀서 공식 스펙을 지금은 볼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은 요 키보드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 파우치에도 뭐가 들어있는데? 뭔 열쇠 같은 게 또 들어있다? 이거는 뭐지? 굿즈인가? 이거 뭔가 비밀번호 같은 건가? 뭐지? 먼저 외관 한번 둘러보자. 외관 둘러봤을 때 아까 제가 언박싱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얘는 대기업에서 만든 키보드라고 하기에는 약간 커스텀 키보드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나사도 금색으로 포인트를 좀 줬고요. 이쪽 하단에 여기는 C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키보드가 요즘 스타일과는 조금 다르게 위쪽으로 갈수록 좀 높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받침대 조절은 없고 고무 패드만 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이 되게 심플합니다. 제가 미리 이미지로 봤을 땐가 공개한 영상을 봤을 땐가 그때는 화려한 문이 가기는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얘는 따로 그게 없고 파이널 마우스 로고는 오른쪽 상단에 있어요. 네, 여기 있고 키보드 쪽은 모두 투명 키캡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안에 있는 구조물들이 되게 자세하게 잘 보이죠. 안쪽 중간에 이게 스프링 같이
이렇게도 나와 있고 나머지 QC도 조금 별론데요. 거기 기스가 있다는 게 많았어요. 아 여기요? 아 후기가 이미 많았어요.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 화면 키면 안 보인다. 그거는 조금 너무한데요. 이게 가격이 50만 원짜리인데? 그것 말고는 막 마감해서 막 엄청 크게 흠잡을 건 없습니다. 이것도 자세히 보니까 이게 하우징이 있고 그 위에 투명 판이 있고 그 안에 키캡이 있네요. 네, 무게도 그래도 꽤 됩니다. 백상 무게가 1.7kg 정도 될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봤을 땐 그냥 일반 키보드랑 다를 게 없는데요. 히압은 살짝 좀 있는 편이고요. 뭔가 무접점 같은 느낌인데 무접점이 아닌 그런 느낌도 듭니다. 일단 전원 한번 켜보자. 전원. 자, 얘는 포인트가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거다 보니까 전원 한번 켜둬봅시다. 자, 일단은 연결 한번 더. 요 파이널 마우스 로고가 여기 뭔가 부팅되는 것 같아. 이때까지 없었던 키보드. 킥게 바닥에 디스플레이가 나오다 보니까 좀 특이한 느낌은 있습니다. 부팅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리나 봐요. 그래도. 네. 나름 괜찮은데? 또 이 키보드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키보드 자체에 CPU랑 GPU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일반적인 PC에 들어가는 CPU, GPU는 아니고 뭐 모바일 프로세서처럼 이제 통합된 SoC라고 하거든요. 그게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런 이미지들은 얼리얼 엔진 5 기반으로 나온다고 해요. 지금 그냥 키보드 안에 뭔가 그 연못 보는 느낌? 내 키보드 치는데 여기서 막 움직이니까 느낌이 이상해요. 생각보다 예쁜데요? 그니까 아니 진짜 예쁜데? 우와 심지어 지금 느낀 게 뭐냐면 보통 이런 거는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지금 딱 보면 해상도가 높은 느낌은 아닙니다. 얘 해상도 제가 찾아봤을 때 QHD급, 2K급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엄청 부드럽습니다. 스펙상 얘가 120Hz라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엄청 부드럽고 실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와. 그리고 지금 얘가 투명 키캡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잘 보이거든요. 근데 뭐 이제 시프트나 스페이스바에 있는 스테빌라이저 요 고정시키는 금속 이제 홀이 조금 눈에 잘 보이긴 해요. 근데 보니까 키 배열이 좀 이상한데요? 지금 여기도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같고 여기도 원래 3개씩 있잖아요. 그것도 없습니다. 이 키캡 한번 빼볼까? 뺄 수 있나? 키캡을 뺄 수는 있는데 키캡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키캡의 느낌이랑은 다르죠. 얘는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고정되는 걸쇠같이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요게 요 프레임에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이렇게 스위치 스프링이 있고요. 스프링에도 지금 브리스 같은 게 발려져 있거든요. 아마 이것도 이제 윤활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놔둔 것 같고 자세히 보면 안쪽에 자석처럼 뭔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스위치의 일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을까. 좋은데? 이야. 센터피스 프로의 키보드 배열은 65% 배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텐키가 없는 작은 사이즈의 배열이에요. 또 65% 배열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숫자 키 위에 펑션 키 F1부터 F12까지 있지만 얘는 없어요. 그 펑션 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펑션 버튼을 누르고 숫자를 눌러야 뭐야 이게? 디스플레이니까 이런 활용이 가능하네요. 이게 펑션 키거든요. 와, 엄청 직관적인데요? 와, 야 이거는 진짜 좋네. 스위치는 특허받은 홀 이펙트 스위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아는 자석축 스위치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또 이제 기본적으로 게이밍 키보드의 컨셉, 파이널 마우스 자체가 경량 게이밍 마우스를 만드는 브랜드이다 보니까 얘도 이제 게이밍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폴리레이트도 8K를 지원하고 그리고 키압은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제가 조금 키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5g 포스로 키압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게 튜닝도 잘 되어 있어인지 막 잡음이나 토글림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좀 잘 잡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스테빌라이저도 느낌 좋네. 홈페이지 한번 찾아볼까? 설마 되나? 지금 웹사이트에서 떴습니다. 비아 연결하는 것처럼 공식적으로 찾아보니까 X 패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파운더스 얼리 액세스라고 이제 지금 베타 버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요즘 키들은 당연하겠지만 요것도 다 커스텀이 아마 가능할 거예요. 야, 근데 이런 거 나오네요. USB 파워 서플라이 is good. 파워가 굿이다. 이런 것도 좋지. 우리가 뭔가 키 입력했을 때 어떠한 키가 입력되었는지 바로바로 감지가 되고 또 여기서도 이제 입력 지점이 있습니다. 입력 지점 0mm에서 4mm까지
와. 일단 스킨. 지금은 요 물고기 돌아다니는 거고 이거 해볼까? 야, 그래도 구매자가 꽤 많나 보다. 이 기본 스킨이 거의 한 6,000개 다운로드가 됐거든요. 우와. 야, 키보드 예쁜데?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한데요? 이것도 내가 만들어서 넣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업로드 비디오 스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와, 야. 베이시베르츠니까 이 화면 표현도 장난 아니네요.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거랑 다르게 진짜 부드럽게 애니메이션이 움직이니까 엄청 좋아 보입니다. 아, 스킨 슬롯이 있구나, 아예. 이야. 오? 재밌는 스킨도 있네? 반응형 스킨? 넣는 건 좀 느리네요. 네, 업로드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오, 이게 이제 가는 바인가? 게이지 바. 됐나요? 야, 이거 느낌 있다. 근데 지금 펑션 키를 누르면 펑션 키를 눌렀을 때 뭔가 할 수 있는 키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키들은 색깔이 잘 보이는 것에 비해 요 F1부터 F12는 저 처음에 있는지 몰랐어요. 이게 각도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잘 안 보이네요. 야. 오, 야, 뭐야 이거? 여기 뭔가 있죠? 요새 파이널 마우스 로고가 이걸 누르면 위로 날아요. 대가. 야, 이거 꽤 잘 만들었는데? 아, 이 시간이 꽤 걸리는구나. 와. 포켓몬도 귀엽다. 다른 거 볼까? 포인트. 반응할 위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L 버튼에서 만약 한 2.8까지 설정하면 2.8까지 되어야 이 키가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진짜 빠르게 반응을 하고 싶다. 그러면 거의 0.3? 그냥 스쳐도 거의 반응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것도 세팅이 가능하고, 얘는 이제 래피드 트리거라는 것을 지원합니다. FPS처럼 빠르게 반응해야 되는 게임에서도 요즘 래피드 트리거가 거의 대세거든요. 왜냐면 자석 죽음 키가 얼마나 눌렸는지 인식을 할 수 있고, 래피드 트리거는 그걸 이용해서 키를 떼기 시작하면 바로 키를 입력을 끊어버려서 좀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래피드 트리거 온으로 했을 때 민감도 설정도 가능하네요. 지금 이렇게 0.5mm로 해두면 키를 얼마나 깊게 눌렀든 누른 지점에서 0.5mm까지 올라왔을 때 키 입력이 끊기는 방식입니다. 레전드? 다 켜볼까? 아! 레전드 스위치라고 하니까 나오네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너무 못생겼는데요? 뭐야? 비주얼 오버레이. 뭐야? 나필이? 야! 롤 버튼도 이렇게 사람들이 커스텀으로 만들어놨고, 플러그인. 테스팅 중. 스트림덱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만들 수 있네. 얘는 디스플레이가 박혀 있으니까. 디스플레이는 밝기 조절 가능하고 슬립 모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끄기, 켜기. 재밌네. 펌웨어. 펌웨어도 MCU 펌웨어가 있고 GPU 펌웨어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하나로 진짜 엄청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그니까요. 그게 제가 디스플레이 달린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디스플레이가 달리면 그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CG가 계속 바꿀 수가 있다 보니까 디스플레이는 신이야. 지금까지 요렇게까지 만졌을 때 발열감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는 디스플레이가 달렸기 때문에 발열이 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일반 키보드를 만지는 느낌? 거기서 더 다른 건 없습니다. 펌웨어 됐고, 펌웨어 하는 것도 여기 디스플레이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더 감성이 있으려면 여기 전체가 막 배터리처럼 이렇게 차오르면 더 쩔겠죠? 업데이트 할 때. 이거는 FPS에서 무빙 같은 거 칠 때 키가 동시에 입력되었을 때 어떠한 키를 먼저 쓰거나 안 쓰거나 입력 방지하거나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파이널 마우스에서 나온 센터피스 프로 이 제품을 구독자분께서 받자마자 보내주셔서 저희도 함께 구독자분들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처음 언박싱에서는 이거 가격대 치고는 마감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너무 평범한 게 아닌가? 조금 허접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 디스플레이가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감탄을 했습니다. 또 이런 거는 또 초기 제품, 처음으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사실 소프트웨어가 허접하거나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기능들도 좀 뭔가 모르게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생각 이상으로 잘 만들었네요. 소프트웨어도 꽤 디테일하게, 진짜 얘는 그냥 단순히 디스플레이가 달린 키보드가 아니라 게임을 즐기는데도 무리 없이 게이밍에서 유행하는 기능도 다 집어넣고, 진짜 이게 나중에 이런 키보드가 대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스킨들을 커스텀하고 내가 하는 게임에서 그 게임을 실행시키게 된다면 그 게임에 대한 단축키가 뜨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시켰을 때 프로그램 단축키가 뜨거나 그런 커스텀을 하면 되게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밌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이번엔 파이널 마우스에서 나온 요 키보드로 살펴봤고, 저도 요것과 비슷한 플럭스 키보드라는 것을 주문해놨거든요. 얘는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니 실제로 배송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제품이 도착한다면 지금 이 제품을 살펴본 경험을 떠올려서 한번 제대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조금 아쉬운 게 요 키캡 사이에 그 스위치, 스프링 이런 것 보이는 것 때문에 살짝 멀리서 봤을 때 괜찮은데 가까이서 보면 좀 뭔가 가려지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또 제가 펀딩한 플러스는 이런 게 없어갖고 언제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또 기대가 되네요.